안녕하세요. 운영달입니다. 이제 오늘 동영상 본격적인 촬영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목차에 있는 이제 육강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육강은 그 보시는 것처럼 투자를 할 때 이제 대체로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게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단독 투자. 개인이 하는 이제 단독 투자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동 투자. 공동 투자네요. 공동 투자. 공동 투자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조합식 투자가 있다. 이제 상법상에 고수에게 묻어가는 방법. 묻어가기.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좀 미리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자신한테 이제 자신의 투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독 투자하기보다는 실제는 보면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고수한테 묻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나 좀 경매를 잘 아는 분들이 하는데 이제 묻어갈 겸 해서 이제 공동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든지 다 이제 장점이 있고, 그죠? 뭐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점이 있을 거다 그 얘기세요.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단독 투자할 때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일단 속 편하다. 그 다음에 내가 다 먹는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먹는다. 투자 수익을. 그러면 이제 단독 투자했을 때 경매물건을 단독으로 낙찰받았을 때 단점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돈이 큰 돈이 든다. 그죠? 큰 돈이 든다는 거. 그 다음에 리스크를 다 개인이 안아야 된다. 되겠어요. 그죠? 개인 부담이다. 그러니까 아마 다 먹는다는 말에 반대로 딱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뭐 규모가 상당한 경매 물건을 혼자 단독으로 응찰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좀 권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단독 투자는 경험이 많고 물건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딱 서시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경매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투자 방법이라면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단점이 더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한다 그러면 경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거 뭐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는 얘기를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 동영상 강좌를 보실 정도의 분들한테는 단독 투자가 오히려 이 단점이 더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보면 경매 투자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물건 선정하고 입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응찰하고 잔금 납부하고 명도해서 이제 처분할 때까지 처분이라는 건 이제 뭐 내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원하는 수익률이 나는 정도라면 이제 한 건 매각하고 나와서 이익분을 가지고서 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 경매 투자의 전체라면 처음에 그러니까 물건 선정에서부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쭉 해서 처분까지 과정이 이 당초 계획대로 처분에서부터 물건 선정에서부터 처분까지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딱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세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이제 대비책도 잘 세우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당초 짜놨던 시간표대로 시나리오대로 그 경매가 진행이 안 되면 좀 당황하시는 게 사실 뭐 정상이잖아요. 이제 당황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다면 당분간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한 뭐 그 병아리 수준을 지나서 삼계탕용이 될 때까지는 좀 2번이나 3번의 좀 투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동 투자를 하면 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이 있을 거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단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일본의 장점이 여기 일본의 단독 투자의 장점이, 일본 단독 투자의 장점이 여기서는 단점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또 반대로 단독 투자의 단점이 공동 투자에서는 장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하세요. 대체로 뭐 크게 이렇게 보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먼저 이제 공동 투자의 장점을 좀 보자 그러면 이 공동 투자의 장점을 좀 보자 그러면 단독 투자의 단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피해갈 수 있다 하세요. 일단 큰 돈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피해갈 수 있다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단독 투자에서는 1억 원짜리 뭐 수도권에 있는 빌라를 하나 응찰합니다 하면 최소한 자기가 이 처음부터 정말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공동 투자에서는 공동 투자의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할 그 리더, 투자의 이제 대장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의 특징은 어쨌든 경험이 많을 거 아닌가 봐요. 그죠? 경매 경험은 적어도 수준별로 봐서는 뭐 삼계탕을 지나서 중딱 정도의 그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공동 투자의 뭐 리더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도 투자자 개인이 지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공동으로 다 지기는 하지만 100%를 다 제어하는 그런 단점은 피할 수 있다, 그 얘기세요. 그죠? 이제 그 공동 투자와 단독 투자에 서로 그 반대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공동 투자의 단점은, 저도 뭐 수억 건의 공동 투자를 해보고 뭐 그 투자팀도 만들어보고 또 공동 투자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그 단점이 만만치 않으세요. 그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운영자가, 저기서 말하는 그 경매 그 공동 투자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투명하냐, 실력은 뭐 기본이지만 투명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부동산 경매 시장이 이렇게 저처럼 한 20년 이상 버티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안다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경매도 그렇고 NPL도 그렇고 이 판에서 이렇게 투자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들, 투자팀의 대장 노릇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일단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절대 관리를 잘 한다세요. 구분 딱 해가지고 내 통장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팀 통장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자, 그 운영을 하다가 공동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돌려막기를 한다든지 A 투자팀으로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뜬금없이 B 물건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A 물건에 그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또 그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투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제 생각은
그 공동 투자에 참여를 하실 때 그 운영 주체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투자팀을 운영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냐면, 아무래도 내가 다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투자금에 어차피 수익도, 공동 투자의 특징이 뭐냐면, 투자도, 그죠? 투자도, 리스크도, 그 다음에 수익도 다 자기 지분만큼, 갖게 되고 지게 된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잘 되면 공동 투자의 특징,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좀 잘못하면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고, 또 잘 안 되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동 투자하고 이 단독 투자는 이 두 개 서로가 이렇게 상당히 다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에게 묻어가는 방법이 이게 이제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 투자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투자하는 그 과정에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그죠? 의사결정이라든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다 이제 서로 논의를 하고, 일견 보면 민주적인 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공동 투자의 특징은 어쨌든 그 지분만큼에 대해서 이제 발언권도 있고 의결권도 있게 되는데, 고수에게 묻어간다는 거는, 이건 전적으로 고수한테 100%를 위탁한다고 얘기세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물건이 하나 있다. 10억짜리 물건이 하나 있어서, 예를 들어 5명이라고 할까요? 5명이서 2억씩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쨌든 5분의 1만큼의 자기 그 지분이 있게 되는데, 이 5분의 1에 대한 어떤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모든 게 자기 돈만 투자해 놓고서 고수가 하는 방법대로 이제 진행을 한다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고수한테 묻어갈 때 꼭 가장 그 신경을 써야 하실 게, 저 고수라는 사람이, 고수가 그 물건에, 그 투자 물건에 투자에 직접 참여하는가, 참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 이상의 그 지분 참여를 하는가, 그 얘기세요. 그러니까 시중에를 보면 투자팀만 만들어 놓고서 5명 전체를 전부 타인들 자금으로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 얘기세요. 저는 권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어쨌든 그 투자 물건에 그 리더가 실제 들어오는가 들어오지 않는가를 항상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방법도, 공동 투자에서는 이렇게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진행 과정을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고수라면, 아무리 그 고수한테 100%를 일임을 한다고 해도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 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그런 물건에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대답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 그랬어요. 가능하면 이제 그런 물건에 참여를 하셔라, 그 얘기세요. 그런데 이제 이 공동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 고수한테 묻어가는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강변 테크노마트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토탈 얼마 들어갔을까? 한 개 층 낙찰 받을 때 한 30억 정도씩 낙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개 층하고 토탈 8개 층에서 320억 원, 320억이 아니라 320억 원어치 공동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320억 원어치 투자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320억을 다 갖다 넣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는 바람에 낙찰받은 금액이 심지어 뭐 85%, 90%까지 경락융자를 받아서 실제 저희 자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공동 투자를 하거나 고수에게 묻어갈 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구체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 그러면 이렇게 공동투자, 여기서 보는 2번 투자라든지 3번 투자 방법을 할 때, 이렇게 공동투자를 할 때, 또 고수한테 묻어갈 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꼭 좀 메모해 놓으세요. 부동산, 우리가 이제 말하는 실명제법, 실거래법에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하세요. 이거 굉장히 잘못되면 2번하고 3번의 그 투자 방법 중에서 잘못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벌칙조항으로 저희 만약에 투자가 뭐냐면 투자한 금액하고 투자액하고 등기된 부동산에 등기된 뭐가 지분이 다르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 얘기세요. 그랬었을 때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정리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운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운만 띄워놓도록 하겠고, 우리 그 강좌 저 뒷부분에 가면 집중적으로 여기 공동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뒷부분에 가서 집중적으로 한 강좌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그 부동산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는 투자팀들을 보면 이 부분을 이제 방책으로 어떻게 하냐면 투자한 사람들 투자자 전부를 등기부에 등재를 시켜요. 어떻게? 입찰할 때 입찰 목록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 물건에 10명이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10명이 좀 다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이제 그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여러 명이면 특히 이제 이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들, 뭐 오피스라든지 뭐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를 할 때 임대 관리할 때 굉장히 복잡하다 그 얘기세요. 왜냐하면 계약서문 쓸 때마다 10명이 다 오거나 아니면 계속 이임장을 첨부해야 하거나,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그 지분권자들한테 다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 이 계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건 하나를 뭐 5천에 300만 원에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다, 임대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속편한 방법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관한 이제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있다 하세요. 그래서 공동투자하고 고수한테 묻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법의 저촉이 안 되는 이제 투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라면 일단 메모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들. 상법상에 뭐가 있냐면 익명조합 투자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명조합에 의한 이제 공동투자 방법이 있다 그 얘기죠. 공동투자 방법.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그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상법상의 익명조합의 공동투자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상법상의 공동투자 방법으로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갔나요? 그 투자 금액하고 이 투자액하고 등기된 지분하고가 일치하지 않아도 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 얘기세요. 저희도 이제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강변 테크노마트를 이제 이렇게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한 그 어떤 사람이 저희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그다음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이제 그 서울 동부지검에 이제 저를 고소를 했어요, 검찰에. 그래서 이제 가서 한 10개월 조사받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무혐의 처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시니까 하시는데, 그렇게 뭐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의한 공동투자 방법을 모르셔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투자 방법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상법상에 의한 익명조합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다. 무슨 말이다? 투자액하고 부동산에 등기된 지분이 차이가 나더라도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항상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정확하게 상법상에서 정한 익명조합으로 나중에 그 적용받을 수 있게 사전에 다 그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공동사업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따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드리고 좀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단독 투자, 공동 투자, 단독 투자 혼자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동 투자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거, 그냥 고수익이 100% 이름에서 이제 묻어가기 세 가지 방법,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경매를 투자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중 하나를 나한테 맞는 그 중에 한 방법으로 꾸준히 경매 투자에 참여를 하시고 경험을 하시면서 실력을 쌓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이제 6강인데 단독 투자, 공동 투자, 고수익에 묻어가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